네, 반갑습니다. 떠먹이 준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오늘 한강으로 무형자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 자, 유형자산 복습하고 꼭 오셔야 돼요. 자, 무형자산 정의보겠습니다. 무형이 무형. 말 그대로. 무형. 형태가 없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데 자산일 수 있죠. 어? 처음 공부하시면 어떻게 형태가 없는 자산일 수 있죠. 자, 봅시다.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이제 사용할 목적인데요. 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성립이 돼야 되는데요. 요건 여러분 시험에서 나옵니다. 식별 가능. 왜?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식별이 가능해야겠죠. 무형이니까. 두 번째, 기업이 통제. 이 기업이 통제라고 있어야 돼. 그 식별이 가능한 것을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 경제 효익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 경제. 그러면 그거를 무형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화폐성이 아니라 비화폐성 자산이죠. 종류가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실생활에서 대표적인 게 영어권입니다. 영어권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개발비. 자, 두 가지 여러분만 아시면 되는데 영어권은요. 자, 기업의 우수한 경영, 좋은 이미지, 뭐 독점자 지위, 양질의 고객 관리, 유리한 입지 조건들이 다른 기업보다 뭐예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무형의 자원을 말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실생활에서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점을 카페를 하거나 아니면 병원을 차리거나 약국을 차리거나 어쨌든 그러면 그 좋은 입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역 바로 앞에 있으면 그거를 누군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하고 있어. 그걸 인수를 할 때요. 주는 게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이 뭐냐면요. 권리금은 다른 데보다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걸 먼저 지불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권리금이지. 그게 바로 영어권입니다. 회계에서 권리금이란 건 없어요. 영어권이라고 처리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다 이건 상각이 되는 거예요. 자, 실무에서 중요한데,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카페를 내가 이제 어떤 카페를 인수를 했다고 봅시다.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는데 자, 다 토탈 기계며 비품이며 뭐 다른 것들 인테리어 된 거 다 해봤더니 토탈 12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내가. 그런데 이 순자산 공정가치 무슨 말이냐면 토탈 그 자산은 1000만 원인 거야. 1000만 원짜리 토탈 다 계산을 해봤더니 1000만 원인데 내가 지금 1200을 줬어. 왜 1200을 줬어요? 그렇죠.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금, 즉 영어권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영어권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 봐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영어권. 안 보이죠. 그런데 식별 가능하죠. 됐어요? 왜? 식별이 가능하니까 내가 돈을 더 주고 산 거잖아요. 그죠? 식별 가능하고요. 기업이 통제하고요. 이게 바로 또 미래 경제를 적인 요인을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외부에서 구입한 영어권만 요거 별표. 외부에서 구입한 것만 되지. 외부에서 구입한 거니까 객관적으로 식별이 가능하겠죠. 근데 내부에서 즉 여기서 써놓으세요. 내부 창출은 안 돼요. 창출 X라고 씁시다. 내부 창출 X라고 쓰세요. 됐습니다. 자, 이제 개발비 여러분 시험에서도 나오는 건데 개발비는 뭐냐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개발 등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데 구분이 이제 연구 단계냐 아니면 개발 단계냐에 따라 다르요. 자, 연구 단계 그냥 연구만 하는 거면 연구비로 그냥 판관비 경상 연구 개발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처리하면 되고요. 만약 개발 단계에서 무형자산 인식 요건이 충족이 안 됐어요. 요거 이제 여러분 시험에 주어집니다. 요건이 충족됐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충족이 됐으면요. 그냥 연구비 똑같아요. 연구 단계에서처럼 비용 처리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무형자산 인식 요건이 충족이 됐어요. 앞에서 아까 세 가지 봤던 거. 그쵸? 그랬으면은 이제 개발비로 이제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볼까요? 여러분 기출문제 이런 거예요.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서 800만 원 현금 지급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개발 단계인데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위에서 요거죠. 개발 단계에서 무형자산 인식 충족했으니까 뭐로 처리해야 돼요? 무형자산으로 자산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현금 800이 나가면요. 개발비 800이란 이렇게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됐습니다. 됐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무형자산 상각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영원한 게 없죠. 토지 외에는 영원한 게 없잖아. 토지는 지구니까 영원한 거고. 그죠? 그럼 무형자산도 상각을 해야 되는데 자,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하지 않고 상각이라고 합니다. 뭐 차이예요. 그냥 용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차이점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첫 번째 상각이라고 합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했죠? 그쵸? 됐어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처음에 또 공부하실 때 어려운 거 그렇게 유형자산에서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공부했잖아요. 감가상각 누계는 뭐였어요? 그렇죠.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다. 건물이면 건물 XX 하고 감누라고만 쓸게요. 감누 이렇게 해서 XX 차감 계정 이게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자산의 차감 계정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순액을 썼죠.
순액이 요렇게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장부가액이잖아요. 요렇게 우리가 지금 유형자산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무형자산 어떻게 한다고요? 무형자산은 직접 차감해야 돼. 직접 차감한다는 걸 오늘 공부를 잘 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같이 설명할 겁니다. 삼각 한번 해볼 거예요. 별표 치시고. 세 번째, 삼각방법을 신뢰할 수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엔 무조건 정해법. 그 실무에서는 다 그냥 정해법을 합니다. 무형자산은 대부분. 네 번째,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원칙적으로 영원. 원칙적으로 무형자산 없죠. 그죠? 영어권을 예를 들어서 샀어요. 내가 5년 동안 해. 5년 동안 상각하는 거예요. 5년 동안 상각은 끝인 거야. 잔존가치가 없지. 그죠? 보통은 그렇게 하고요. 자, 다섯 번째, 내용 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경우, 법령에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계약서상 난 30년인데 우린 이건 30년 쓸 수 있어. 그러면 30년인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뭐예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다섯 가지인데 중요한 게 요 2번이에요. 2번. 요거 1, 2, 3번 3, 4, 5번 당연히 다 알아야 되고 갑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봅시다. 이 삼각이죠. 삼각이라고 했어요. 자, 정액법으로 봅시다. 그 정액법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이제 n분의 1로 한 거죠. 그죠?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유형자산 공부하고 오셔야 된다고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취득 원가 빼기 잔존가치잖아요. 그죠? 거기에 n분의 1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X1년 1월에 소프트웨어 산 거. 소프트웨어도 무형자산이죠. 그죠? 소프트웨어 여러분 샀어요.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 샀어요. 그러면 그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형체가 없잖아요. 무형 자산이잖아요. 무형이죠. 그죠? 근데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 겁니다. 앞에. 자, 그래서 1,000만원 취득했어요. 지금 요것도 근데 이제 내용 뉴스 보니까 5년 동안 쓸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그죠? 많이 삽니다. 어느 회사, 여러분이 가는 회사도 대부분 다 사요. 저희도 마찬가지. 저도 엄청 많이 삽니다. 프로그램. 됐죠? 볼게요. 그래서 보면 자 1,000만원 빼기 0원이죠. 잔존가치 없다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나누기 5야. 그럼 얼마야? 200이야. 쉬워. 그쵸? 쉬운데 어떻게 하냐면요. 무형자산은 뭐라고 해요? 뭘 한다고 했죠? 그렇죠. 감가상각도 이렇게 쓸게. 감가상각 두 개를 안 쓰고 뭐 한다고 했어요? 직접 차감한다. 직접 차감한다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 예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가봅시다. 자, 상각비 얼마? 200만 원이네. 자, 200만 원이면 자, 상각이 됐어요. 200만 원. 그러면 장부가 일단 얼마예요? 상각이 됐어.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빼야죠. 그럼 얼마예요? 800이죠? 맞아요? 800인데 요걸 어떻게 하냐? 자, X1 봅시다. 재무상대표. 중요해요. 비유동자산에서 무형자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다 이거 다 써놓고 자 일단 뭐 2년, 3년, 4년, 5년 200, 200, 200, 200씩 돼서 600, 400, 200 해서 맨 마지막에 0이 되겠지. 잔존가치 이렇게 없다고 했으니까. 됐죠? 이렇게 써놓고 봅시다. 이 X1년 요때 재무상태표를 보면요. 비유동자산이 무형자산이죠. 그쵸? 여기서 소프트웨어 800 이렇게 끝이야. 봐봐요. 원래 저기 유형자산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유형자산이었으면 다 지우고 유형자산이었으면 어떻게 썼을까요? 예를 들어서 건물 해봅시다. 건물이면 1,000만 원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어떻게 써요? 그렇죠. 감가상각 누기 이렇게 쓸게요. 감 누러가면 쓸게요. 감누 200 이렇게 해서 순액 얼마? 800 이렇게 썼죠.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유형자산이라면. 근데 무형자산은 그냥 이렇게 800 쓴다고. 요 800을 그냥 이렇게 쓴다고.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 무형자산은 처음에 샀던 취득 원가를 재무상태표 봤을 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대답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죠? 알 수 없어요. 그쵸? 왜? 지금 이렇게 바로 직접 차감하잖아요, 바로.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진짜 바로 지금 차감했죠. 바로 200을 빼버려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요 800을 쓰는 거야. 자, 그럼 X2년이면 어떻게 했을까? X2년 얼마로 돼 있어? X2년 만약에. 여기. X2년이야. X2년이야. 그럼 이게 얼마로 돼 있어, 그냥? 그렇죠. 그냥 600으로 돼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무형자산은 외부 보고 이용자가 이 취득 원가를 알 수가 처음에 샀던 금액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요게 제일 큰 차이인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 이렇게까지만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 저기 시험 문제 준비할 때. 그래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차이점. 그리고 유형자산을 먼저 공부해야겠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무형자산에서 차이점 5가지. 상각을 한다, 상각이란 표현을 한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지 않고 바로 직접 차감한다. 이거 지금 다 공부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잔존가치 0으로 한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을 알 수 없으면 정액법을 한다. 다섯 번째 뭐예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이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됐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하고 정말 큰 단을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형자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부채로는 뭐예요? 자산이 끝났어요, 여러분. 자산이.
자산이 이제 끝이 난 겁니다. 됐죠?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 부채 들어게 부채도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먹여주는 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